플러턴의 아침은 조용하고 고요합니다. 미국 서부의 햇살이 거실 창으로 스며들고 그 빛을 따라 나는 오래된 바이올린을 꺼냅니다. 이 악기는 지난 수년간 내 곁을 지켜준 친구이자 때로는 내 과거를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따라 활을 쥔 손끝이 조금 떨리는 걸 느낍니다. 바이올린을 들면 언제나 한국의 겨울이 떠오릅니다. 매서운 바람, 손끝이 얼어붙던 예원고등학교 앞 골목, 그리고 거기서 들려오던 누군가의 숨죽인 연습 소리까지. 나는 바이올린 리스트 안지우입니다. 지금은 세계 여러 무대에서 연주를 하지만 이 모든 선율은 하나의 기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쉼표 없이 달려야 했던 고등학교 시절, 그 모든 눈물과 용기를 나는 아직도 내 활끝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나를 구했고 나를 다시 세상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지금도 조용히 나를 다시 불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또 하나의 빛의 서곡을 꺼내어 활을 긋습니다. 이 곡은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외로움, 그리고 나의 모든 성장으로 완성된 나만의 소나타입니다. 이 소나타를 연주할 때마다 늘 가슴 짠한 저희 할머니를 생각합니다. 바이올린이 내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안지우입니다. 중학교 3학년 서울 외곽의 반지하방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정금옥 할머니는 시장 안반찬 가게에서 일하시며 내 수업료와 교통비까지 책임지셨습니다. 교실보다 지하철이 더 익숙했고 집보다 연습실이 더 따뜻했습니다. 음악은 내게 도망이 아닌 버팀목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말이 없던 내가 활을 쥐면 누구보다 또렷해졌습니다. 그러나 음악을 이어간다는 건 단순한 열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꿈이 자격이 아니라 가격이 되어 돌아오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한림 예고를 권유했지만 등록금과 악기 비용, 입시 코치 비용을 들은 순간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게다가 사배자 전형도 없다는 사실에 할머니는 그건 그냥 바라보는 걸로 하자고 말하셨습니다. 꿈은 너무 컸고 현실은 너무 작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예원음악예술고등학교라는 이름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배려 장학생 제도, 생활지원금, 심지어 입학금 면제 혜택까지 있다는 설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할머니 손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그냥 사배자 전형 장학생으로 예원예고로 갈게요.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입학 실기시험 날 나는 낡은 바이올린을 들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명품 케이스, 고가의 드레스, 유명 강사의 축하 메시지를 자랑하고 있었고 나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대에 서는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나와 악기만 남았어요? 며칠 후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었습니다. 예원고 사배자 장학생 안지우. 나는 그 종이를 품에 안은 채 시장으로 달려갔고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의 온기는 어떤 박수보다도 진심이었습니다. 입학 첫날 학교는 조용하지만 차가웠습니다. 복도에서는 속삭임이 들렸고 교실 뒷자리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제 사배자래? 걔 때문에 우리 반 수준 떨어지는 거 아냐? 나는 웃는 척했지만 얼굴이 붉어지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김태호는 악에 없는 척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우야, 그 바이올린 아직도 그거 써? 좀 너무했다. 또 다른 친구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금으로 저런 애들 키우는 거지 뭐. 그 말 한마디에 내 음악이 가짜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발표회 조편성에서 나는 또 다시 맨 마지막 순번이었습니다. 누군가 내 프린트물을 고의로 사라지게 했고 담임 선생님은 그것도 실력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편견이 저에게는 비수가 되고 차가운 교실 안 공기를 더 차갑게 만든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방과 후 나는 자료실 정리를 도우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낡은 문서들 사이에서 오래된 바인더 하나가 손에 걸렸습니다. 학교 설립자 및 기부자 명단. 그 안에 한 줄 낯익은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종태 부지기부. 그 이름이 내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료실에서 발견한 바인더는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채 한쪽 구석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나는 호기심에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고 그 안에 적힌 이름 중 하나가 나를 멈춰 세웠습니다. 안종태 예원고 부지기부 및 설립기금 지원자. 그 이름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그 이름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안종태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할머니는 젓가락을 멈추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내 할아버지야. 나라 위에 모든 걸 바친 분이지.
그날 저녁 나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에 대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였고 해방 이후에는 교육의 중요성을 믿으며 학교 설립을 도왔다는 이야기. 할머니는 흐린 눈으로 식탁 아래서 접힌 종이를 꺼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언고 설립 당시 기부증서 복사본이었습니다. 나는 손끝으로 그 이름을 천천히 짚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비웃음을 받던 이 학교가 사실은 내 가족의 헌신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가장 낮은 위치였지만 사실 가장 오래된 뿌리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다음날 나는 다시 자료실을 찾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기록과 설립 당시 신문 기사를 찾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안엔 한 장의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예언고 기공식 사진,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의 이름 안종태. 나는 그 사진을 핸드폰으로 조용히 찍어 저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받은 모욕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다는 것도 알았고 그 사실을 들은 이들이 다시 나를 특별 대우받는 아이로 만들까 두려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나 자신의 확인이었습니다. 수업 시간 김태우는 여전히 내 악기를 힐끔거리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그거 몇 년도 모델이야? 박물관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던데. 나는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보다 내 안에서 피어오르는 어떤 자부심이 더 컸습니다. 발표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편성에서 나는 또다시 단독 연주로 배정되었고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됐다는 걸 느꼈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의 이름이 내 연주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저녁 말없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이제 네가 그 이름을 다시 세워주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못다한 길을 내 소리로 이어주는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이올린을 손에 쥐었습니다. 나는 이제 안지우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비웃음을 받더라도 끝까지 내 소리를 전할 것입니다. 그 소리는 누군가의 기부에서 시작된 학교를 다시 깨우는 울림이 될 것이고 지금 이 무대가 내 인생의 진짜 첫 음표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예언고의 일상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선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고가 악기를 든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연습실을 점령했고 나는 늘 남은 시간에 남은 공간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어느 순간 내 존재가 예외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태우는 점점 노골적으로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 연습할 시간은 무제한이야? 장학생은 특혜인가 봐? 그 말에 다른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나는 웃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웃음이 나를 가장 아프게 찔렀습니다. 학교 축제 준비 중 조편성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우는 솔로로 해. 분위기 깰까봐? 누군가의 말이었고 선생님은 조용히 수긍했습니다. 나는 그날 연습실에서 아무도 없는 무대 위를 바라봤습니다. 담임 교사는 내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실기 과제 제출 지연 사유를 설명하자 그것도 내 실력이다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교사의 무관심이 때로는 가장 큰 방관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김태훈 무리는 내 연습 시간을 몰래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예약된 시간에 연습실에 들어가면 이미 다른 팀이 사용 중이었습니다. 항의해도 돌아오는 건 네가 착각한 거 아니냐는 말뿐이었습니다. 나는 점점 더 조용해졌고 대신 화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하루는 누군가 내 발표 USB를 고의로 지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수업 시간 나는 종이를 꺼내 직접 연주를 시도했지만 선생님은 대본 없이 연주하는 건 규정 위반이라며 평가를 거절했습니다. 누군가의 침묵 속 장난이 내 노력 전체를 지워버렸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들리는 속삭임. 걔는 아예 다 공짜래? 우리 학비로 지우 키우는 거 아냐? 나는 점점 교실 한쪽에서 음악 이론서만 들여다보는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음악은 내 언어였지만 이제 말조차 꺼낼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할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점점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는 현실이었습니다. 침묵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나를 갉아먹는 칼날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나는 연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손끝은 활 위를 떠나지 않았고 음악만이 내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악기를 껴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내부 온라인 시스템에서 뜻밖의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예언고 설립자 인터뷰 1984년 이름란에는 다시 한번 안종태라는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외로움 속에 피어난 미세한 희망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우연히 본 설립자 인터뷰 파일. 나는 밤늦도록 영상 속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종태.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고 그의 말투는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나는 화면 속 그에게서 이상하게도 할머니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나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몇 초간 침묵한 뒤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내 할아버지 맞다. 그 사람이 예언고 세우는데 모든 걸 바쳤지. 그 말은 천천히 내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울지도 웃지도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 이미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았고 내가 한 일은 내 몫이 아니라 후세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몰랐지만 그의 신념은 지금 내 연주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바이올린을 꺼내 아무 곡도 없이 활을 그었습니다. 선율은 없었지만 소리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렸습니다. 이건 할아버지의 소리일까 내 소리일까? 처음으로 나는 나의 연주가 누군가의 유산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학교는 광복절을 맞아 예원고의 뿌리라는 이름의 기획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설립자 명단이 포함된 현수막이 강당에 걸렸고 그 가운데 적힌 안종태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름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고 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내 자신이 조금은 떳떳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출신이 나를 구해줄 거라는 기대보다 내가 온전히 나 자신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배경을 먼저 보고 마음을 나중에 보니까요. 김태호는 여전히 내 곁에서 날카로운 말을 던졌습니다. 지우야, 내 발표회 곡 선정됐대? 혹시 또 누가 도와준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이제 더 이상 내 화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날 발표회 곡으로 빛의 서곡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내가 만든 곡은 아니었지만 어릴 적 엄마가 자주 틀어주던 클래식 조각들을 이어붙인 것이었습니다. 그 곡은 내가 자라온 기억의 조각이자 마음속 쉼표 없는 소나타였습니다. 할머니는 연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야, 너무 슬프게만 연주하지 마. 슬픔이 아닌 빛으로 기억되는 게 할아버지가 바랐을 거야. 나는 활을 고쳐잡고 다시 천천히 그 곡을 켰습니다. 내 안에는 상처도 있었지만 음악도 있었습니다. 비웃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준 것은 내가 누구의 후손이든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꿋꿋하게 연주를 이어온 나 자신이었습니다. 발표의 날 강당의 조명이 켜지기 전 나는 무대 뒤에서 심호흡을 반복했습니다. 무대 순서는 마지막 그리고 솔로 연주. 이 곡은 누구에게 바치나요? 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나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분명한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무대에 선 순간 조용한 강당에 나만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빛의 서곡, 그것은 누군가의 희생, 사랑, 그리고 나의 성장으로 빚어진 기억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몇 초간 정적이 흐르고 곧이어 커다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존중받는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표회 다음 날부터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교무실 앞 게시판에 누군가 프린트를 붙여두었습니다. 사배자가 학교 설립자 손녀라고? 연기였네. 그날 교실은 더 조용했고 그 침묵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이야기. 도대체 누가 어떻게 왜 이걸 알게 된 건지. 김태호는 나를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배려해줘야 했던 거야? 그 말은 조소이자 명백한 경멸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담임 교사의 반응이었습니다. 지우야, 네가 정체를 감춘 건 솔직히 부적절했어. 아이들이 왜 분노하는지 이해? 나는 그 순간 이 학교가 진짜로 누구의 것이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사실은 달랐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누구의 손녀다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름 하나를 마음속에만 품고 있었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그걸 숨겼다고 비난했지만 내게 그것은 단지 상처받지 않기 위한 보호막이었습니다. 학생회 익명 게시판에는 험한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출신으로 특혜받은 연주자, 이중인격 연기자. 그 모든 글이 나를 겨냥하고 있었고 나는 악기를 켜는 손마저 떨릴 만큼 위축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내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지우야, 네가 했던 연주는 내 거야.
그 한마디에 나는 처음으로 주방에서 울었습니다. 내 연주는 배경도 신분도 아닌 삶으로 만든 선율이었음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광복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종태 선생이 공식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고 예언고 설립 공로 역시 공식 문서로 인정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역사로서 복원되었고 동시에 내 존재도 처음으로 이해받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학교 이사장실에 불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강동석 이사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지우 학생, 이제는 그 이름을 감춰선 안 됩니다. 학교가 당신 가족의 이름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사장실에서 나온 나는 그동안 감춰두었던 숨이 터져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이유도 그 사실이 밝혀졌을 때의 두려움도 이해받지 못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 이름이 처음으로 존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발표의 다음 날 강당 뒤편 게시판에 이상한 종이가 붙었습니다. 사배자가 학교 설립자 손녀라고? 연기였네. 그날 교실은 더 조용했고 그 침묵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김태훈의 눈빛은 놀람이 아니라 냉소였고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배려해줘야 했던 거야? 누군가의 조소는 조용한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고 나는 바이올린을 품에 안은 채로 무대를 뛰쳐나왔습니다. 그날 내가 연주하지 못한 곡은 내 자존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정문 앞에 익숙한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금옥 할머니였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지팡이를 짚은 채 지우가 다쳤다고 하더구나. 마음이. 그분은 떨리는 다리로 교장실로 향하셨습니다. 교무실 교장과 담임이 앉아있는 자리에 이사장 박재성이 등장했습니다. 정금옥 여사는 예언고 설립 당시 땅과 기금을 기부해 학교를 지탱해 주신 분입니다. 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담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교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손자를 부끄러워했습니까? 그 아이는 매일 아침 연습을 멈춘 적 없는 아이입니다. 당신의 아이들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 노력이 당신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교장은 말문이 막힌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안종태 선생, 정금옥 여사의 남편은 독립운동가이며 국가유공자입니다. 당신들이 무시했던 학생이야말로 학교가 가장 먼저 보호했어야 할 인물입니다. 그 순간 교무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학교는 공식적으로 안종태 선생의 기여를 알리는 기사를 교내 웹진에 실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는 조용히 그 사실을 받아들였고 그제야 안지호라는 이름이 함부로 언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역사가 되었고 나는 그 안에 숨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태호는 연습실 앞에서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우야, 그동안 미안했어? 질투였던 것 같아?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악보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같이 해보자. 이번엔 진짜로?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연주를 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악보 위에 쌓인 고통과 회한, 슬픔을 하나씩 털어낸 우리는 진짜로 같은 리듬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안지호라는 이름을 당당히 다시 불렀습니다. 연주가 끝난 다음 날 학교 전체는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음악과 말, 박수와 침묵 사이에서 우리는 서로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을 바꾸었고 내 존재는 예외가 아닌 하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우는 축제 이후 나를 따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너랑 연주하니까 알겠더라? 넌 배경도 아니고 그냥 진짜 음악하는 사람이었어.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녹아든 감정은 무겁고 진심이었습니다. 교무실에서 만난 담임 교사는 내게 말했다. 지우야, 네가 얼마나 꿋꿋하게 버텼는지 선생으로서 부끄럽다. 그는 내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 학교와 진심으로 화해할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학교는 공식적으로 안종태 선생의 기념 자료실을 개관했고 나는 그 행사의 대표 학생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나는 할머니와 함께 강당 무대에 올랐고 우리는 함께 잊히지 않아야 할 이름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학교가 지금 존재하는 건 누군가의 조용한 기부와 사라진 시간 덕분입니다. 이사장의 말은 교내 방송을 타고 전교생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말은 단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나와 나 같은 이들을 위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할머니와 함께 빛의 서곡을 다시 들었습니다. 지우야, 이 곡 더 부드러워졌구나.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고도 연주할 수 있게 됐어요. 그 한마디가
내 지난 시간을 모두 끌어안는 위로였습니다. 그 후 나는 학내 봉사 동아리 이어짐에 가입했습니다. 사배자 학생들의 멘토링, 음악 재능 기부, 진로 상담을 담당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위로를 다시 누군가에게 전하는 일은 내 음악보다 더 오래 울리는 선율이 되었습니다. 예원고의 게시판에는 이제 다양한 학생들의 이야기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난, 외로움, 가족사, 편견. 우리는 그것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고 공감은 악보를 넘어서는 연습이었습니다. 한국의 예술고등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우리는 실력뿐 아니라 마음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경쟁보다는 이해, 승부보다는 배려를 배우는 교실. 그 변화는 작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원고는 나의 상처를 품어준 곳이자 내 소리를 지켜준 무대였고, 그리고 지금은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무대가 다가왔습니다. 나는 이번 무대에서 내 인생의 첫 자작곡을 연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목은 무반주 소나타. 쉼표 없이 달려온 나의 시간들을 그 안에 담고 싶었습니다. 작곡실 한켠 벽에 걸린 할아버지의 사진 아래서 나는 수없이 멜로디를 끊고 다시 있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그 소리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곡은 연습이 아니라 내 과거와 현재를 다듬는 과정이었습니다. 졸업 연주의 날 무대 뒤편에서 친구들이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태우는 화이팅이라는 짧은 말과 함께 손을 내밀었고 나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음악으로 이어진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당의 조명은 여전히 따뜻했고 나는 무대에 서서 관객을 바라봤습니다. 그 속에는 할머니가 있었고 선생님이 있었고 내가 이제는 사랑하게 된 학교가 있었습니다. 무반주 소나타는 슬픔에서 시작해 희망으로 끝났습니다. 눈을 감고 화를 그을 때마다 나는 그동안 내게 다가왔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말, 침묵, 웃음, 그리고 악보 없는 응원이 내 음표가 되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는 유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플러턴 음악원에서의 생활은 두렵기도 했지만 예원고에서 배운 견디는 법, 버티는 법,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법이 있었기에 괜찮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가끔 회색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사람들의 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예술 교육은 단지 실력만을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연주회를 열게 되었을 때 나는 프로그램 맨 앞에 할아버지 이름과 함께 이런 문장을 넣었습니다. 이 소리는 잊히지 않은 이름들을 위한 곡입니다. 그날 관객 중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원고에서의 내 이야기는 끝났지만 지금도 그곳엔 수많은 새로운 지우들이 자신의 소리를 찾기 위해 활을 들고 있습니다. 그 소리들이 한국이라는 토양 위에서 자라난다는 게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음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도 성장도 관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쉼표 없이 달려온 시간들은 이제 누군가의 쉼표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언젠가 다시 이곳에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